퇴직금 그냥 은행에 넣어두셨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돈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줄어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그대로니까요. 안녕하세요. 실물 자산 전문가 변한수입니다. 지난 2년간 생활 물가는 평균 9%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3%대에 불과하죠. 겉으론 돈이 줄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산이 줄어든 겁니다. 이제는 자산을 늘리는 투자보다 지키는 전략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금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은 흔히 고점일까봐 불안한 자산으로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에 가장 강하고 위기 상황에 강한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50대 이상 시점에서 자산의 일부를 금에 분산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물금부터 금통장, 금 ETF까지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각각의 방식이 어떤 분들에게 맞는지, 그리고 퇴직금 중 어느 정도를 금에 배분하면 좋은지까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금인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많은 전문가들이 금을 이야기할까요? 금이란 자산은 사실상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가치를 지켜온 실물 자산입니다. 예적금과는 태생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예적금은 현금의 보관 장소에 가깝고 금은 가치의 보관소라고 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은행입니다. 저 역시 그랬고 제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랬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 머릿속에는 돈은 은행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한여름 손에 쥐고 있는 아이스크림처럼 은행에 가만히 넣어둔 내 돈의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게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쓰는 돈, 즉 현금은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돈을 풀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 돈을 찍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5만 원으로 장바구니를 가득 채웠다면 오늘은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인류가 유사 이래 지구상에서 채굴한 모든 금을 다 모아도 올림픽 규격 수영장 서너 개를 채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 바로 이 점이 금이 수천 년 동안 화폐의 역할을 해오며 그 가치를 지켜온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역사는 이러한 금의 가치를 아주 정직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2008년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거대 은행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금융위기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회사에서 동료들이 떠나가고 자식들 대학 등록금이라도 마련해볼까 하고 넣어두었던 주식계좌는 반토막 나던 바로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던 상황 속에서 유독 빛나던 자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금이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때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 돈을 들고 몰려들었고 금값은 오히려 크게 오르며 위기 속에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우리는 또 한 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 세계를 멈추게 한 팬데믹 사태였습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각국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돈을 풀면서 사람들은 다시금 현금의 가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이 주목받았습니다. 갈 곳을 잃은 돈들이 역사상 가장 믿을 수 있는 피난처인 금으로 모여들면서 금값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금리 쇼크가 왔을 때도,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터졌을 때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을 찾았습니다. 은행 이자가 높아져도 그보다 더 무섭게 오르는 물가 상승률을 보며 사람들은 이름만 있는 숫자가 아닌 손에 쥘 수 있는 실물의 가치를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과거의 사례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금 투자는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은 내 자산을 불려주는 공격수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내 모든 것을 지켜주는 가장 듬직한 수비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안 떨어지는 게 강한 것이다. 주식처럼 하루에 10%, 20% 오르는 짜릿함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인생 후반기를 책임질 소중한 자산이 한순간에 반토막 나는 끔찍한 일로부터 나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금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부자들만 하는 투자 아닌가요? 이 질문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당장 10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하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겠다는 마음과 그것을 실천하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금을 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 바로 골드바 즉 실물금을 직접 사는 것입니다. 손에 묵직하게 쥐어지는 금덩이를 보고 있으면 그 어떤 통장 잔고보다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다는 그 실물의 안정감, 이것이 골드바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확실한 자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골드바를 사려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100만 원어치 금을 사면 10만 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금을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집에 두자니 불안하고 은행의 개인금고를 이용하자니 매년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나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할 때도 문제입니다.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가 있는 데다 어디서 샀는지 보증서는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바는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정말 장기적으로 자산을 보존하고 상속까지 생각하는 분들께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훨씬 더 간편합니다. 바로 은행에서 만드는 금 통장입니다. 정식 명칭은 골드뱅킹인데 그냥 금을 저금하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 예금 통장과 거의 똑같습니다. 은행에 가서 신분증만 보여주면 10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을 입금하면 그날의 국제금 시세에 맞춰 통장에 0.01g, 0.5g 하는 식으로 금이 자동으로 쌓입니다. 이 금 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단돈 10,000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적금처럼 자동 이체를 걸어두고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어느새 내 통장에 금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금값이 쌀 때는 더 많은 양의 금이 사지고 비쌀 때는 적은 양이 사지면서 자연스럽게 평균 가격에 투자하는 분산 투자의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달러를 사고 팔 때 수수료를 내는 것처럼 금 통장도 돈을 넣고 뺄 때, 즉 금을 사고 팔 때 보통 1% 정도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또한 나중에 금값이 올라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금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금 통장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만에 하나 은행이 파산할 경우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럴 확률은 극히 낮지만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금 통장은 소액으로 꾸준히 금을 모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싶은 투자 입문자분들께 가장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현재 가장 많은 분이 이용하는 금 ETF, 즉 상장 지수펀드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주식을 사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금 ETF는 금을 주식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계좌만 있다면 주식을 사고 팔듯이 스마트폰으로 아주 간단하게 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금 한 돈, 골드바 한 개 단위가 아니라 단 한 주, 보통 10,000원 남짓한 가격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오늘 사서 내일 바로 팔 수도 있을 만큼 현금으로 바꾸기가 아주 쉽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골드바처럼 10%의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도 없고 금 통장처럼 1%의 높은 수수료도 없습니다. 보통 1년에 0.5% 미만의 아주 낮은 운용 보수만 내면 됩니다. 물론 이 방법 역시 이익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실물금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 가격을 따라 움직이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편리하게 국제금 시세의 움직임에 따라 내 자산을 투자하고 싶을 때 금 ETF는 현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평소 주식 투자에 익숙하시거나 스마트폰 앱 사용이 어렵지 않은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골드바는 심리적 안정감과 실물 자산의 소유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지만 보관과 유통의 불편함, 높은 진입 장벽, 세금 이슈가 단점입니다. 금통장은 진입 장벽이 낮고 소액으로도 가능하며 은행 기반이라는 신뢰성이 장점이지만 수수료와 과세, 실물 자산이 아니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ETF는 가장 유동적이고 분산 투자에 적합한 방식이지만 상품의 구조가 다소 복잡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 전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식이 가장 잘 맞을지는 자산 규모, 투자 성향, 그리고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은 금액보다 방식이 중요한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단발적인 투자로 끝내지 않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금 투자 방법들을 듣고 나니 이제 실제로 그걸 잘 활용한 사례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으신 두 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같은 돈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씨의 이야기입니다. 어씨는 평생 투자는 위험한 것이고 은행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고 믿어온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퇴직금 5천만 원 전부를 당시 가장 금리가 높았던 연 3.5%짜리 정기예금에 2년간 묶어두었습니다. 어씨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적어도 원금을 잃을 일은 없으니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씨의 통장에는 원금 5천만 원과 함께 세금을 떼고 난 후의 이자가 붙어 약 5,3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 돈이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어씨도 처음에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어씨는 시장에 갈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2년 전 10,0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과일 한 상자가 이제는 15,000원을 줘야 하고 부부가 외식 한번 하려면 3만 원으로 어림도 없게 된 것입니다. 분명 은행에 넣어둔 내 돈은 300만 원이 불어났는데 왜 내 삶은 오히려 더 팍팍해진 것만 같을까요? 어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은행에서 3.5%의 이자를 받는 동안 세상의 물가는 연평균 4%가 넘게 올라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씨의 돈은 겉으로는 늘어났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즉 실질적인 가치는 오히려 줄어든 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B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B씨 역시 어씨처럼 매우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행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 중에서 70%인 3,500만 원은 어씨와 똑같이 안전한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인 1,500만 원으로는 앞서 설명해 드린 금 ETF, 즉 주식처럼 거래되는 금 펀드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어씨와 똑같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B씨의 예금 통장 역시 3,500만 원이 세후 이자와 함께 약 3,700만 원 정도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금에 투자한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가 금을 산 이후 2년간 세상의 불안정성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값은 꾸준히 상승하여 약 25%가 넘게 올랐습니다. 1,500만 원이었던 그의 금 자산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1,800만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B씨의 총 자산은 예금 3,700만 원과 금 자산 1,800만 원을 합쳐 5,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어씨보다 200만 원이나 더 많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200만 원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B씨가 느낀 감정은 돈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흥분감이 아니었습니다. 무섭게 오르는 물가 속에서 내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오히려 물가 상승률을 이겨내고 내 소중한 돈의 힘을 지켜냈다는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돈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안 줄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50대 이상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평화가 아닐까요? 두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B씨의 성공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간단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황금 같은 투자 원칙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꼭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절대 한 번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할 매수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금 투자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금값이 너무 높은 꼭대기는 아닐까? 내가 사자마자 가격이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걱정이고 아주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리하게 나누어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에 1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걸 한 번에 다 사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매달 100만 원씩 10달에 걸쳐서 꾸준히 사 모으는 겁니다. 어떤 달에는 금값이 조금 비쌀 수도 있고 어떤 달에는 운 좋게 저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 꾸준히 사다 보면 결국 나는 평균 가격에 금을 사게 되는 효과를 얻습니다. 한순. 간의 감정으로 가장 비싼 가격에 모든 돈을 투자해버리는 위험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장치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내 전체 자산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하는 것입니다. 금이 아무리 좋은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내 모든 재산을 금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우리의 자산도 여러 곳에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자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금의 비중은 전체 자산의 10%에서 최대 20%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총 자산이 3억 원이라면 그중 10%인 3천만 원에서 20%인 6천만 원 정도를 금이라는 든든한 보험에 들어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비중은 평소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큰 수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전체 자산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라는 밥상의 맛과 영양의 균형을 잡아주는 잘 익은 김치 같은 존재가 바로 금인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내가 투자하는 상품의 아주 작은 비용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린 금 ETF에 투자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식과 달리 금 ETF는 배당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1년에 한 번씩 아주 적은 금액의 보수, 즉 보관비와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마치 우리가 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거대한 금고 회사에 아주 약간의 관리비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용은 상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1년에 0.5% 안팎으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1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1년에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셈입니다. 은행 개인금고 이용료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이런 작은 비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나중에 확인하는 것은 마음의 준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원칙입니다. 금은 단기적인 수익을 좇는 상품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묵묵히 지켜나가는 자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금 투자는 텃밭에 빨리 자라는 상추를 심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든든한 그늘을 만들어줄 아름드리 느티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심고 내일 얼마나 자랐는지 재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금값은 매일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그날의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5년, 10년 후에도 내 자산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간 가격이 오르지 않고 옆으로만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내 돈의 가치를 지키는 인내의 과정이며 금이 수비수로서의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산을 어디에 넣으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진 돈의 가치를 얼마나 오래 보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심리적으로 얼마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가입니다. 금은 그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크게 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금의 진짜 역할은 여러분의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이 천천히 사라지는 걸 막아주는 안전판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건 이제는 누가 더 빨리 시작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더 꾸준하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퇴직을 앞두셨거나 은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전파가 누군가에겐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참여해 주세요. 금 투자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이 있다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직접 금통장이나 골드바 투자 경험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경험담도 함께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응원의 한마디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보냈을 뿐인데 갑자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수백만 원의 세금을 물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무조사 피하는 법 5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